안녕하세요. 네, 나아라니원 원장 김인영입니다. 오늘은 목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일자목이랑 거북목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새 거북목과 일자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는 있는데, 이 일자목과 거북목이 정확히 어떤 거를 표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 채널에서도 일자목과 거북목을 통용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정확히는 그 두 가지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목을 보면 정상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 목은 이렇게 곡선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C자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C커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원래 사람들은 태어날 땐 다 일자형 척추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아기 때 목을 가누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서 이 곡선 형태가 갖춰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곡선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목을 정상목 C커브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자목 같은 경우는 이 C커브 곡선이 없어진 것, 얘네가 곡선이 사라져서 일자로 서버린 거를 일자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이렇게 곡선 형태를 유지해서 머리의 무게가 한 5kg 정도 되는데, 이 5kg 정도 되는 무게를 이렇게 곡선 형태로 되면서 스프링처럼 무게를 분산해서 나눠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일자목이 돼버리면 이 머리의 무게를 고스란히 이 아래쪽에 있는 척추 관절이나 디스크에 부담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자목이 돼서 커브가 없어지게 되면 목 어깨 근육 긴장이나 디스크에 무리가 갈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거북목은 어떤 거냐면, 거북목은 이제 정상적인 머리의 위치가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정상목과 일자목을 보면 이게 귓구멍이랑 어깨선이랑 대략 일직선상에 놓여 있게 됩니다. 여기도 그렇고 일자목도 귀랑 어깨선이 일자선에 위치하게 되는데, 거북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귓구멍이 여기 있다고 치면 어깨선이 요 아래 뒤쪽에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져 있죠. 이 어깨선으로부터 귓구멍이 앞으로 나와 있는 요런 정렬 상태, 그래서 목이 앞으로 이렇게 쭉 빠져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거북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정상목과 일자목, 거북목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정상목은 어깨선과 귓구멍이 일직선이 되어 있으면서 목 척추뼈는 경추는 이렇게 정상 C커브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자목은 이게 어깨선이랑 귓구멍이 일직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경추뼈만 봤을 때 이 곡선이 사라져서 일렬로 서버렸다, 그거를 일자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북목은 이 목 척추뼈가 어떻게 생기느냐 일단 상관없이 어깨선으로부터 수직으로 그었을 때 귓구멍이 이제 앞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 즉, 보통 이런 경우는 등이 많이 굽었을 때 발생을 해요. 이렇게 등이 굽게 되면 목이 앞으로 많이 삐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삐져나와 있는 목을 거북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자목과 거북목이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길래 목 어깨 근육이 긴장이 되고 디스크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일단 알려진 사실은, 목이, 우리가 목을 앞으로 이제
숙이면 숙일수록 이 곡선이 이제 사라지게 만들면 만들수록 디스크가 받는 머리 무게 하중 얘가 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의 90도 가까이 숙였을 때는 디스크가 받는 그 무게가 10배 이상 증가한다고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목이 10배 이상 늘어난 무게를 버티고 있으니 목 어깨 근육이 과하게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요 디스크도 그 무게를 버티다 보니까 찢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잘 유발될 수 있다. 일자목과 거북목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제 요 정상 척추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요새 잘못 알려진 운동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턱 당기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원래 목 척추뼈가 이제 이런 식으로 C커브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턱을 한번 당겨 보세요. 턱을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척추뼈가 C커브에서 턱을 당기면 일자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오히려 더 심한 경우는 C커브가 이렇게가 아닌 반대로 생겨버리는 역C커브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환자분들이 아니면 그 운동 알려주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아까 거북목이 뭐라고 했죠? 거북목은 어깨선보다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 했죠? 얘를 교정하기 위해서 거북목을 교정하기 위해서 턱을 당기게 되면 거북목은 괜찮아지는데 목 척추뼈가 일렬로 서버리게 돼요. 그래서 거북목은 좋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일자목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운동이든 턱 당기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볼 때 특히나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헬스 할 때 가슴 운동할 때 턱을 많이 당기면서 미는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목 아파서 찾아오시고 뭐 엑스레이나 MRI 찍어서 오시게 되면 대부분 일자목이거나 커브가 반대로 생긴 역시 커브 형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그 체육 전공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겉보기에는 거북목도 없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목 어깨 통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역시 커브 형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아팠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턱 당기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헬스 하실 때도 미는 동작 할 때 턱은 살짝 들어서 목의 C커브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요번에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는 앞서서 일자목과 거북목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알았죠? 자, 그러면 자세 잡는 법은 크게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정상목의 이 C커브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스트레칭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정상 C커브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핸드폰을 보고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목을 앞으로 빼놓고 모니터를 많이 바라보잖아요. 잘 보시면은 목을 앞으로 숙여 볼게요. 이렇게 숙이게 되면 목이 일자로 서버리게 되거든요. 눌러보면은 뒷목 가운데가 움푹 파져 있어야 하는데 고개만 숙였을 때는 전체가 다 뼈가 만져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일자목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고개를 숙여서 뭘 하거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턱이 살짝 들리는 자세, 목의 곡선이 만들어지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볼 게 여기 아래에 있는데 턱을 살짝 들면 아래를 쳐다볼 수가 없다. 눈만 아래로 깔아서 봐야 하는데 어떡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 척추는 곧게 편 상태로 턱은 살짝 들어주고요. 골반 쪽 있죠? 배와 이제 골반이 연결되는 부위, 거기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하고 있고 여기서 골반만 접어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 주셔야 돼요. 목의 곡선은 항상 유지하고 척추는 바르게 편 상태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곡선을 만드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일자목이 잘 만들어지는 게 이제 베개 베는 방법.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베개를 높게 베고 있으면 턱이 아래로 내려가고 목 뒤가 일자로 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정상 C커브가 없어지고 일자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높은 베개는 절대 베시면 안 되고,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경추 베개라는 게 잘 보면 이렇게 곡선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곡선이 있는 이유가 똑바로 누웠을 때 요 파이는 홈에다가 그 곡선 튀어나온 부위를 갖다 대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바로 누웠을 때 이 C커브 아래 공간을 가득 채워주면은 정상 C커브 형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목을 받쳐주고 있으니까 부담이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베개는 높지 않은 걸로, 가급적이면 경추 베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게 경추 베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개 베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영상 캡션란에다가 제가 써놓은 블로그 링크를 적어둘 테니 그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저희 선생님 도움을 얻으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북목과 일자목을 교정하는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하나는요, 아까 거북목 같은 경우는 어깨가 말려있는 상태에다가 등이 굽어서 목이 앞으로 삐져나오는 상태였죠. 이때는 우리가 날개뼈가 앞으로 말려있는 거를 펴줘야 되고, 등이 굽어 있는 거를 또 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목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걸 뒤로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요거를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가슴 들기입니다. 가슴을 대각선 위로 한번 들어볼까요? 쭉. 네, 좋아요. 이렇게 가슴을 대각선 위로 살짝 들어 올리게 되면 목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고요, 날개뼈 말린 게 뒤로 들어오게 되고 등도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세를 잡을 때는 가슴을 대각선 위로 살짝 들어주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가슴을 대각선 위로 들어준다고 해도 이미 날개뼈가 앞쪽으로 많이 말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가슴을 올린다고 해도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개뼈와 척추가 연결되어 있는 근육, 얘네들을 좀 강화를 시켜서 날개뼈가 뒤로 붙게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운동 한번 해볼게요. 자, 힘 빼고 계시고, 자, 이 상태에서 두 날개뼈를 서로 한번 모아볼까요? 네, 모았고, 네, 모아주셨고, 자, 이 상태로 고개를 가볍게 뒤로 젖혀 보실게요. 네, 자, 이러고 20초간 유지할게요. 네, 좋습니다. 돌아오시고,
자,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일단 날개뼈를 뒤로 모아주는 근육을 강화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고개를 뒤로 젖힘으로써 일자목인 거를 정상 C커브 형태로 계속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거북목과 일자목을 같이 교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세를 취해주고 한 번에 20초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적어도 20번 가까이는 해주시게 되면 제가 경험상 이렇게 한 3, 4일 정도만 하셔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니까 괜히 이상한 거 찾아서 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해보세요. 제일 쉬우면서도 또 막상 하려고 하면 귀찮은 작업이라서 하기만 하면 좋아집니다. 자,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실까요? 스트레칭. 자, 첫 번째 가슴을 대각선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힘드신가요? 네, 좋아요. 여기서 스트레칭 진행해 볼게요. 자, 날개뼈 모아주시고 거기서 가볍게 고개 뒤로 젖혀주세요. 네, 돌아오시고요. 자,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내 근육을 빨리 강화시키고 목을 빨리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과한 힘을 주고 과도하게 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과도한 동작들은 근육을 교육시키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좀 과한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육에서는 요거는 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이 더 뭉치거나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모아주고 가볍게 젖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